코칭 정희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웹툰 작가 사인의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주최 측의 사과문이죠.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쓴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심심한 사과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의미를 오해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해. 마지못해 사과하는 거냐? 앞으로 공지글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카페책에 올린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는 바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뜻으로 오해를 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는 MZ세대나 또 평소 독서량이 충분치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글들이 낯선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면 이해했지 10분만 이해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10분 이해합니다는 뜻은 10분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선상을 사람 이름으로 오해하거나 오늘이라는 금일의 뜻을 금요일로 착각해서 가재를 제때 내지 못하든지 사흘을 숫자 나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영아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기생충의 가재는 데칼코마니였다 라고 말하자 한 학생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재는 랍스터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 임시 제목이라는 뜻의 가재를 바닥 가재의 가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어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휘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맞춤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사용을 한다든지 고리타분한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고리따분한 이렇게 쓴다든가 나물할 때 없는 며느리를 말할 때 나물할 때 없는 며느리라고 말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말을 하죠. 이 꽃샘추위를 갖다가 곱샘추위라고 말한다든가 이런 맞춤법 파괴에 가까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 문맥률이 75%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바로 21세기의 신문맹이라고 하죠. 이 같은 신문맹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디지털 접속을 꼽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덤성덤성 건너뛰면서 읽거나 또는 책을 읽더라도 빠른 긋핥기식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져
이런 문해 능력이 갈수록 태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책 읽기, 즉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한 깊이 있는 책 읽기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판적이면서도 반성적인 사고와 또 사색을 가능케 하는 이런 깊이 있는 독서야말로 우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많은 독서를 통해서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또 띄어쓰기에 능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또 구독, 좋아요, 이런 알림까지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